네, 오톡쇼 네, 팀즈 특집 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관장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소개를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VP, 이훈주 MVP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MVP님, 우리 최근 한 2달, 3달 사이에 예, 정말 너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네. 많은 직장인들 또 개인들 막 팀즈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주로는 좀 미팅용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원격에서 네. 이제 부득이하게 음.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제 사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 네네. 있다 보니까 고객사와의 미팅 또는 이제 어떤 파트너사와의 어떤 회의에 있어서 회의 툴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면서 갑자기 팀즈에 네.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하던 어떤 대면 업무들을 네, 그쵸. 이것을 원격으로 재택으로 하기 네. 위해서 지금 그 솔루션으로서 팀즈를 선택하고 네, 계신 네. 게 많은 것 같은데 네. 팀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화상회의 도구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비단 팀즈가 저희가 막 오늘 막 기능을 나열해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네. 그거는 굉장히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화상회의를 하는 맞습니다. 것은.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팀즈를 화상회의 도구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이제 어쨌든 이 사태도 끝이 날 거고 언젠가는 네, 그쵸. 또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어쨌든 약간은 익숙해졌으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협업 툴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네, 네.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팀즈라는 건 제가 지금 팀즈가 런칭된 지 3년 딱 이제 되는 네, 네. 시기거든요. 근데 팀즈를 경험한 결과 사실은 딱 그 중심인 것 같아요. 협업, 소통, 정보 공유의 어떤 중심에 있는 정말 코어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서비스 네,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온라인 미팅이라는 건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요소긴 하지만 네. 제가 팀들을 경험했을 때는 사실은 팀 단위에 우리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고 그 안에서 바로 협업하시고 또 소통하실 수 있는 그 메인 툴로서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정보 공유라고 하셨는데 네. 팀즈를 활용한 정보 공유라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일하는 방식 속에서는 저희가 각각 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업무를 관리한다던가 또는 네. 이제 기업이 조금 커질수록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를 네. 중앙화하는 경우, 파일을 정보를 네네네. 네. 정보를 중앙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 파일에 대한 어떤 중앙화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업무와 파일은 사실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업무와 파일은 다르다. 네. 그렇죠. 저희 업무가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사항 또는 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의 사항들은 모든 것이 다 문서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은 물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네네네. 있지만 지금의 업무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함께 한다라는 거는 좋은 점이 저로서는 새로 경험한 걸 수도 있지만 네, 네. 이미 이것들을 경험해서 난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좋은 어떤 이미 지식을 구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과 같이 뭔가를 나눠서 또 이제 또다시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즈에서는 팀 단위로 업무 주제를 단위로 해서 사람들이 그룹핑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채팅 기반으로 우리 업무 환경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경우 그게 문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메시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업무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태스크, 일에 대해서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정보로서 그쵸. 예, 남게 되는 축적이 것이고 되는 추적이 거죠. 되고 설령 거기서 멤버가 바뀌더라도 그 그쵸. 일에 대한 정보는 계속 누적이 되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저희가 네네네.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사람들이 어떤 이동이라던가 그렇죠. 업무적인 요소가 네. 발생을 했을 텐데
팀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직적으로 이동이 있으시다 해도 멤버가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히스토리가 기본적으로는 영구적으로 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이슈 또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어떠한 히스토리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업무 인쇄를 해주지 않아도 내 기억에 의존해서 뭔가를 취합하지 않아도 이미 다 그 안에 정보가 다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저도 이제 팀즈를 좀 사용하고 있지만 네. 처음에 이제 팀즈를 만났을 때의 개념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네네. 팀을 생성을 하잖아요. 네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네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조직도상의 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이해하기 되게 오래 걸려서 생각보다. 네네. 방금도 아까 설명 중에 언급하셨지만 일 단위의 프로젝트 그렇죠. 단위의 팀도 생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려 조직도 안에서의 팀만 생성한 줄 알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조직에서도 활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조직 기반으로 팀을 기본으로 생성하시되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가 발생을 한다던가 아까처럼 이제 POC 어떤 네네네. 형태의 우리가 버추얼하게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안에서 다 만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외부인도 초대를 하셔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서드파티나 서플라이어 벤더들 그쵸. 같이. 그분들이 라이선스 오피스 365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네네. 이름으로 리브랜딩이 될 거예요. 이제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지 않는 고객사, 파트너사, 뭐 저희 관계사일지라도 저희가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또 다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제가 방문을 드려서 오피스 365를 거기도 이제 되게 상무님께서 이제 드라이브 하셔서 네, 잘 전환을 하셨는데 그 사례 중에 가장 효과를 보신 눈에 띄게 효과를 보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매년 회계감사를 진행을 하신대요. 회계감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감사업체의 외부인 한 5명분을 이제 5분을 그렇죠. 이랑 같이 작업을 하신대요. 네. 근데 이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심에 있어서 매번 이제 회계감사하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총 카운트를 어느 정도 그냥 브리프하게만 그냥 해봤더니 800통 정도가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네네.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는 문서가 이제 어태치가 된 거예요. 돼서, 네. 왜냐하면 문서를 취합하기 위한 용도 한 엑셀 파일이라도 탭별로 담당하시는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를 때마다 또 한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 취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바뀌면 계속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 우리 메일 사서 하면은 보낸 편지함에도 문서가 있고 받은 편지함에도 문서가 있고 계속 누적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우리가 문서를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렇죠.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어디서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이런 어떤 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회계감사분들을 아예 팀즈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초대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으셨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회계감사분들이 보면 다들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지 뭐 이런 것들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냥 강압적으로 조금 이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좋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정보가 우리 테넌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그분들이 네네. 그냥 우리의 자료에 특정 영역, 우리가 초대한 그 팀에만 액세스가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협업하실 그 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팀에만 액세스 하실 수 있게끔 제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되 그 데이터는 모두 우리의 영역 안에 이제 남아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 그분들은 라이선스가 없으셔도 그냥 들어와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요청된 데이터들이 하나로 관리가 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변경을 하실 때 내가 맡은 영역을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액세스할 때 항상 최신의 정보를 하나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일의 버전에 대한 그쵸. 이슈가. 네. 누군가 계속 취합하고 만들고 또 엑셀 그 탭 바뀌었을 때 또 다시 취합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도 네네네. 굉장히 이제 효과를 보셨고 나중에는 그 회계감사분들이 너무 편하다고 네. 이제 뭔가 필요하시면 그냥 메시징을 날리시면 네, 되는 네, 네.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보니
거의 메일이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아, 말씀을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메일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즈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조직 구성원 내부의 인원들끼리 메일을 사용하셔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이미 이제 많이 이제 프루프가 됐죠. 이제 밝혀지기도 했고. 아, 그럼 정보 공유라는 것이 비단 우리 조직 내부에서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네. 서드파티나 다른 분들과의 공유도 가능한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다 우리 테넌트 안에 남는다. 그렇죠. 예, 이게 또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공유의 필요성이 없을 때 그분들의 액세스를 제한해 버리시면 네네네. 우리 테넌트 안에서 그 이제 더 이상 액세스가 못 하시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보안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걸 매니징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군요. 참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이 협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네. 네, 일단은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문서를 동시에 편집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사실상 예전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안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안서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사이트에 나가 있다가도 함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본사로 복귀를 했었어요. 아, 모여야 되니까. 그렇죠. 네. 모여서 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로 아이디어도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서를 작업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동시 편집에 대한 어떤 제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분이 작업하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 다음 분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뭐 파일 문서 중앙화 솔루션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누군가가 체크아웃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것을 아무리 필요하다라고 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해당 사용자 작업을 마칠 때까지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항상 기다렸다 작업해야 되는 그렇죠. 어떤 충돌이 필요하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팀즈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모든 오피스 문서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시에 편집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동시에 편집을 한다니까 되게 의아해하세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혼란스러울 것 동시에 같은데. 내가 막 작성하고 있는데 누가 막 지워버리면 어떡하죠? 그쵸, 이런 그쵸. 우려도 막 네네. 있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실시간 편집이기 때문에 얘가 다 표시를 해줘요. 어느 영역에서 누가 입력을 하고 있는 글자 단위의 모든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입력하고 있는 영역 리저블을 해주고요. 엑셀은 이제 셀 단위로 이제 리저블을 해주고요. 워드도 같은 경우 이렇게 플래그가 떠다녀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네. 입력이 막 되고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제 사실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단순히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누가 작업을 하고 있던 상관없이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또 메모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는 네.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 하나가 여러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협업과 소통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문서를 작성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작성해놨는데 이거 보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막 고치시면 네네. 협업에 대해 하시는 데 있어서도 사실 조금 약간의 매너가 필요하시거든요. 아무런 동의, 의견을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내 편의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고쳐버리시는 경우 사실은 그 상대방은 뭔가를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협업에 그렇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가림막이 생기게 되는데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또 채팅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 편집하는 툴 안에서의 채팅이 또 네. 있다. 네.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영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소통을 해 나가시면서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네네네. 팀즈는 사실상 사용자가 모든 기능의 중심에는 스마트 워킹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포커스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자유롭게 액세스 하셔서 문서를 작성하시고 또는 문서를 공유하시고 필요하시면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기존의 원격 근무, 재택 근무를 하시는 중에서 네. 화상회의, 미팅에만 국한되어 있던 팀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 또 이번에 협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또 끝으로 어떤 게 하나만 더 있을까요? 사실은 채팅 기능? 채팅 기능. 네, 채팅 네네. 기능
너무 좋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뭐 뉴스피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특정 퍼스널 톡을 사용해서 업무 지시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네.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민을 상담하시는 네네네. TV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 TV 네네네.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봤어요. 음. 대표님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셔서 네네네. 고민이다라고 이제 되게 사회적인 이슈였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 퍼스널 채널을 통해서 업무 정보가 다뤄지는 거, 지시사항이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걸 좀 있대요. 분리하고 싶어 하죠. 네. 팀즈에서는 그 하나의 어떤 그 통합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미팅도 물론 진행하실 수 있고 네. 팀 단위의 협업도 진행하실 수 있지만 1대1 채팅, 그룹 채팅, 음성 통화, 영상 통화까지도 다 가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조직 차원에서는 우리 개인의 어떤 채널과 우리 조직의 어떤 네네. 정보들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사용하실 수 있죠. IT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업 정보가 네. 개인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보안적으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개인 퍼스널 채널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런 경우가 없어져서 대안으로 어떤 이제 소통 채널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채널이 만약에 이메일밖에 없다. 네네. 그럼 또 이메일을 통해서밖에 소통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서비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대1과 그룹 채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사용자들과 이제 톡 기반으로 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써보니까 근데 그 채팅 기반이라는 강점이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의 방식에서는 이제 그런 실시간 톡이나 채팅 네. 같은 거는 휘발돼 버리는 정보로 그쵸. 인식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팀즈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정보로서 계속 누적이 된다. 그렇죠. 업무적인 때문에. 우리가 네. 소통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 내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정보가 진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희 그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업 내부의 정보이기 때문에 요새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 우리가 채팅을 하더라도 사실상 개인 정보들이 유통이 되면 네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책을 만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 정보라던가 어떤 개인들의 어떤 주민등록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채팅을 통해서 났을 때 자동으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게끔 조직 측에서는 어떤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IT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로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죠. 구성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협업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약간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좀 있었었는데 그쵸. 지금도 약간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네. 뭐 조직에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다 아닙니까? 그쵸. 구성원과 네네. 잡담이 네,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마저도 체크가 되고 이런다고 두려움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네. 채팅은 물론 조직적인 점에서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렇죠. IT 관리자가 그렇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프라이빗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팀 단위 소통은 채팅 기반의 업무 환경이지만 네. 환경이라서 우리가 게시물이라던가 어떤 업무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시는 영역은 내가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나누는 대화가 아닌 우리 팀 구성원한테 전체적으로 공유하시는 업무 공간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채팅은 내가 지정한 사용자와 대화하는 영역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특정 사용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나라고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네네. 특정 패턴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패턴을 찾아내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네네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가 아니라 주민번호면 패턴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정보도 역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정보에. 그렇죠. 네. 그런 패턴들이 감지됐을 때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라는 프로그램적인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관리자가 그걸 인식해서 가서 누가 했나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유통됐을 때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필터링해서 관리자한테 요청이 간다던가.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서는 극비의 어떤 정보가 다뤄지는 영역들이 있고 그러겠죠. 보안적인 네, 요소들이 네,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던가 음.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관리자들이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감지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기업 내 환경들을 보면 이제 IT 관리자적인 이제 측면을 좀 보면은 네. 이런 니즈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소통을 위해서 특정 툴을 도입을 하세요. 협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일 관리, 파일 중앙화를 위해서 특정 툴을 또 도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협업도 필요해요. 네네. 그럼 협업을 위한 또 툴을 도입을 하세요. 따로따로.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포인트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으세요. 근데 이 포인트 솔루션들 간에는 사실상 서로 통합이 되지 않는 그렇죠. 가장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창을 띄워야 되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내가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툴들을 다 뒤져봐야 되는 번거로움. 다 분산되어 있죠. 그렇죠. 네.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음. IT 관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를 위한 정책들을 적용하실 때 각각을 다 각각을 다. 적용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도 있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각각의 툴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냐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상황 중에 네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팀즈의 가장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하나의 그러니까 물론 팀즈가 뭐 원어보다 베스트라고 제가 감히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네. 느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온라인 미팅이든 네. 우리 채팅이든 협업이든 문서 공유든 하는 거 없이 하나의 어떤 툴을 통해서 다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메뉴가 되게 여러 군데 팀즈가 바뀌어 있어요. 미팅을 함에도 뭐 아웃룩에도 미팅 하실 수 있고 또 팀즈의 일정에 가서도 하실 수 네네네. 있고 또 우리 채널에서 바로 민나우 하실 수도 있고 네. 왜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면 그냥 내가 일하던 그 공간에서 그냥 바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액세스해서 그냥 쓰실 수 있는 거 이런 환경들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동하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 구상되어진 제품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냥 하나로 해놓으면 내가 편할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딱 특정한 곳에만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그냥 내가 작업하고 있던 그 환경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액세스해서 쓰실 수 있게끔. 어디서 필요한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네. 거네. 그러니까 제 뭐 슬랙에서 네. 이동을 하시는데 슬랙은 너무너무 직관적이에요. 저 팀즈를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이제 기능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팀즈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은 네네네. 이제 그런 보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컨셉만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그냥 엔드 유저한테는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네. 이제 중간에 어떤 POC 하시는 분들 아니면 IT 프로 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만 해놓고 우리 엔드 유저는 사실상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화만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이게 근데 빅뱅으로는 거의 불가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직에서 새로운 툴을 도입했을 때 100%가 이를 다 환영하면서 쓰시는 기업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들은 항상 있다. 어쩔 수 근데 그 없는 저항들을 거고, 네. 어떻게 잘 설득해서 문화를 이제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팀즈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IT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네. 보통은 기능을 알리고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게 되게 그렇죠. 일단 먼저 오게 되는데 팀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도 언급하셨던 이제 인상적인 단어가 이제 컨셉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당장 팀즈의 기능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네. 네, 기능 자체가. 근데 중요한 컨셉을 이해 못하고 문화를 이해 못하다 보니까 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번 또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